자, 다음 시에 가보겠습니다. 5명 중? 5명 중 1명. 요 중에서 허리 안 아파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저도 근데 허리가 이거는 아파. 나이가 좀 젊어도 5명 중에 1명씩은 허리 다 아파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척추 질환 환자가 늘었어. 959만 명. 이게 엄청나죠. 자세 때문이야.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도 보고 막 이런. 7년간 14%가 증가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5천 몇만 명인데 지금 959만 명이요? 5천만 명이 1천만 명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1천만 명이 다시 말하면 60대 넘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아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질환을 방치하면은 물론 대부분이 아까 뭐 염좌라든지 또는 약간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개 소변 장애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일상의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척추관 협착증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징후가 있을까요? 협착증은 대부분 통증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요. 오래 섰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와요. 다리가 무겁게 이러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좀 떨어진 느낌들이 올 수가 있고 밤에 못 자요. 아파가지고 저려도 그리고 허리를 피면은 더 증상이 심해지고 구부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을 부르는 최악의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네,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고. 3분 나왔네요. 야. 자, 보세요. 제사지만 어떨 것 같아요? 잠깐만 다리 꼬고 하는 거 일단 아닌 것 같고 좋죠. 매일 커피를 아니지, 다리 꼬는 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스마트폰은 왠지 목 디스크랑 관련이 있어서. 다 문제가 있어요. 다리를 꼬면은 일단 허리가 틀어지겠죠. 네, 이렇게. 두 번째로 매일 커피 즐겨 마시는 저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커피 자체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카페인이 안 좋나 보다.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목에 틀어지겠죠? 그러면 그 힘이 바로 허리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명 다 정답입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아, 셋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는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스마트폰 보는 맞아요. 거예요. 최악이죠. 맞아요. 많이 하지 최악이네. 않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당연히 생활 습관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허리가 아픈 건데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허리 건강에 특히 안 좋은 의외 습관이 또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중 하나가 변비 있지, 변비요. 변비가 있으면은 화장실을 젊으신 분들은 뭐 한 10분 이렇게 걸리면 나이 드신 분은 시간이 올라가거든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네. 그래서 이 복압 때문에 허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숙여 감는 거. 우리 수족 감는데? 허리를 숙여 머리 감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리에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르고 하는 습관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막 파워워킹, 만보 걷기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척추에 도움이 될까요? 적당한 근육은 도움이 돼요. 근데 파워워킹 하면 이렇게 걸으면 되면 이러시잖아요. 네. 몸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균형이 안 잡히겠죠.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너무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죠? 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생활 습관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삐뚤어진 언밸런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하고 걷고 자세를 바로 하고 앉고 눕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자, 누가 뒷머리를 당긴다고 생각해 보면 목이 어떻게 뒤로 하고 턱이 당겨지면서 바로 쉬어지겠죠. 이런 자세를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목을 이렇게 쭉 제껴서 저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보고는 되는데 쉽지 않죠. 자세도 이렇게 바로 잡았으니 다음 지혜장 열어볼까요? 예, 다음 시에 가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통증 타파 치료법.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맞아요. 통증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통증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죠. 이 협착증은 그만큼 노는 게 활기찬 삶을 방해하는 만큼의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평상시에 습관과 운동이 정말 필수라고 말하는 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으로 또 좋아지지 않는 이 협착증 환자는 이 어떤 치료를 또 해야 될지. 초기 때 증상이 있다 하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염증이 있는 이런 협착증에다가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 갖는 질환에서 가라앉힌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픈 허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신경을 찾아서 염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고주파, 열로 지지는 방법이 있어요. 고주파 열로 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살을 절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네요? 이런 주사 치료는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절개하지 않습니다. 주사 바로 예. 신경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열로 신경을 변성시켜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단백질이니까 열을 주면은 계란이 익는 것처럼 신경에 있는 막이 어떻게 변성이 된단 변성이 말이에요. 되는구나. 변성이 돼가지고 통증이 가는 통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만 느끼는 감각신경 없애기 때문에 선생님, 그 통증 완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이 치료는 아닌 거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무 못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네. 이런 열을 통해 가지고 신경을 변성시켰더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였어요? 안 아프니까 운동할 수 있잖아요. 네. 소화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쫙. 예방도 되고 통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지니까 막 함부로 하시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을 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졌다고 막 신나갖고 이렇게 하면 더 망가진다니까요. 우리 몸을 건물로 치면은 허리는 대들보라고 그러죠. 대들보가 흔들리면 허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고관절도 흔들리고 무릎도 발목도 위에 목도 버티지 못합니다. 네. 몸뿐만 아니라 삶까지 짓누르는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기 위해서 꼭 평소 생활 습관 바꾸시고 꼭 주위에 있는 호화 근육을 강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